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준이네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서준이네는 24시간 편의점을 합니다. 가게를 열 때 대출을 많이 받아 아르바이트생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준이 엄마가 집에서 계속 서준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쓸 수 있을 만큼 편의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계획표를 짰습니다. 보통 편의점은 낮 시간이 바쁘고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많아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꺼려 하다 보니 아빠가 낮부터 밤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많이 줘야 하다 보니 엄마가 편의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엄마가 잠을 자야 아빠가 일하는 동안 서준이를 볼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다행히 서준이는 순한 편이라서 잠이 조금씩만 줄었을 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준이가 점점 커지면서 부부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서준이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문제는 점점 늘어만 갔죠. 그렇다고 주변에 서준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언젠가부터 서준이가 밤에 자다 깨면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아빠가 아무리 달래도 서준이는 30분이 넘도록 계속 울면서 엄마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준이 아빠는 서준이를 안고 편의점으로 가서 서준이 엄마와 교대를 하고 서준이 엄마는 집으로 들어가 서준이를 달래고 재운 뒤 다시 서준이 아빠와 교대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서준이 엄마와 아빠는 점점 힘들어지고 서준이가 언제 자는지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서준이가 깊은 잠에 빠지면 그제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가 잠을 안 잘 때 차를 태워주면 잘 자더라고요 하는 말을 듣고 서준이 아빠와 엄마는 둘 다 너무 피곤한데도 잘 시간이 아니지만 차에 태워서 동네를 몇 바퀴 돈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바퀴만 돌면 잠이 들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랫동안 차를 태워줘야만 잠이 들게 됐죠. 돌이 되면 좀 더 편해지겠지, 서준이도 좋아지겠지 하며 버티고는 있지만 돌이 점점 다가오는데 서준이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느낌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낮밤이 안정되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잔다고 하던데 서준이는 아기 때보다 지금이 더 뒤죽박죽입니다. 여전히 밤에도 자주 깨고 보채며 재우기 위해서는 동네를 더 많이 차로 돌아야 하고요. 점점 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질까 봐 두렵다는 서준이 아버지입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영아와 걸음마기 아이들을 돌보는 성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준이는 원래 순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왜 점점 더 까탈스러워지는 건가요? 네, 서준이의 생체 리듬이나 주기를 파악해서 어른들이 스케줄을 맞추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인데 서준이의 경우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서 아기를 맞추려고 한 것에서 잘못이 시작된 거죠. 이러다 보면 서준이는 안정된 일과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생활 주기가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고요. 부모 역시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서로의 시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 수유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칙파와 또 아이의 리듬에 맞춰줘야 한다는 자유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옳은 걸까요?
두 개 다 맞고 또 두 개 다 틀립니다. 네. 이런 답변 되게 싫어하실 텐데요. 네. 아기들마다 제각각의 패턴과 주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하루 스케줄을 정하게 되면 아기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반면 아기의 리듬에 너무 끌려가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생활 패턴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활 주기를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점차 그 틀에 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기의 기질과 생활 리듬을 파악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패턴으로 유도해 나가는 부모의 인내심이 가장 좋은 전략이죠. 네, 교수님. 그렇다면 서준이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실지. 먼저 서준이의 하루 일과를 관찰,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의 낮잠 시간, 아이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거 관찰하고요. 이러한 중요 시간을 기초로 부모의 스케줄을 재구성합니다. 아기가 배고플 시간이나 졸린 시간대에 양육자가 바뀌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또 아기가 막 각성돼서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 부모가 피곤해서 자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서준이를 위한 일과표를 만들고 이를 부모가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서준이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자원을 탐색하는 거예요. 육아는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좌절감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초보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가 엄청나게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육아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 좌절 겪게 되면요.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우울증은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육아와 관련된 자원을 탐색, 활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부모들은 커다란 심리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질이 높은 보육시설은 불안정한 가정 양육의 문제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이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과표, 즉 루틴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이 일과표를 꾸준히 실행하는 거죠. 특히 아기들은 처음에 그닥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설정한 일과표를 잘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세요. 비협조적인 아기에게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지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또한 아기가 커가면서 기존의 일과표를 수정하는 작업도 계속해야 돼요. 아기는 살아있고 발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님의 양육 전략도 업데이트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일과표 만들기 또 그리고 실천하기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